저번에 하페시안 가치를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세요. 아까 쪼개는 거는 그냥요, 감층계수와 저당상수였어요. 저당상수였고. 기억하시죠, 그죠? 그냥 이론 나오면 그냥요, 일시불이에요. 매년 이론씩 나오면 연금이 되고, N년 후가 나오면 현가예요, 내가예요. 현재 환원해서 받는다면 현가가 되겠죠. 이거 찾는 거예요. 근데 아까 쪼개는 거 기억나십니까? 감층계수는 왜 쪼갰죠?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분립하기 위한 쪼갠 금액이었죠. 그렇죠. 저당상수는 왜 쪼갰어요? 빌려서 갚아나가는 거죠. 힌트를 드려볼까요? 원리금 나오면 못 밖에 없죠? 저당상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분립한다 나오면 감층계수가 되겠죠. 아시겠죠? 역수관계 아시죠? 그냥입니까? 일시불끼리 역수입니까? 연내 나오면 누가 역수죠? 감기. 연연 나오면 저상. 상환비율과 잔금비율 합치면 0이에요? 1이에요? 1.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죠? 그래서 지문은 좀 간단하기 때문에 되게 계산은 제가 욕심 같아서는 막 지금도 계산 야매도 하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분위기상 동감하십니까? 동감하셔서 왜냐면 제가 뒤에 문제를 풀어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좀 여러분들이 좀 불안하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뒤에 기출문제 있었죠? 그 제 문제하고 기출문제만 좀 풀으시고 조금 시간이 되신다면은 기출문제집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계산 문제보다 올해 또 지문이 뜰 것 같아요. 계산도 야매가 있으니까 나중에 좀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늘 프린트 암기 노트를 이렇게 내드렸는데 첫 페이지 내드린 이유가 이쪽 파트가 물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안 헷갈려요. 그죠? 어차피 안 하는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헷갈린 게 이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페이지 첫 페이지가 얘가 거의 100% 시험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우리가 임대사업만 해요. 양도 차익도 있어요. 두 가지 현금 수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장으로 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뭐 다 강사들은 자기 자료를 다 자랑을 하지만 요게 지금 그냥입니까? 현금 수지가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장으로 돼서 요걸 자꾸 이제 보세요. 그죠? 보셔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보는데 최근 기본서는 어떻습니까? 좀 두껍죠? 기본서가 얇아요? 두꺼워요? 두껍다고 또 집에 가서 주무시지 마시고 요약집에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암기 노트는 좀 괜찮나요? 괜찮죠? 그죠? 그래서 이제 파트별로 이제 모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일단은 뭐 기본서를 한번 가볼게요. 어디에 이게 놓여 있냐면 일단은 기본서는 286페이지를 피우시면 됩니다. 286페이지 피우셔서 (286페이지에) 막 별표 치고 난리 났죠. 이게 이제 거의 뭐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책임지고 얘기하지만 100% 출제가 돼요. 요 현금 수지가 출제가 됩니다. 현금 수지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임대사업만 해요. 양도 차익도 있어요. 그럼 지분복귀익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안 했던 게 영업소득세는 안 했거든요. 그죠? 이걸 보는데 지금 보는 거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제 한 페이지로 그냥 눈을 확 보시는 게 좋아요. 그걸 딱 보시면서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구나라는 걸 보시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려면 돈이 들어온 것만 있어요?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수지라는 건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영업은 임대사업 할 때 얻는 거고 지분복귀액은 그냥요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럼 양도 차익이 있겠죠, 그죠? 그때 현금 수지다. 그래서 천천히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이제 스토리를 알아야 되니까 보통 다 임대사업을 합니다. 임대사업을 해서 자 강의 속도는 요 정도는 괜찮겠죠. 너무 많이 빨리 나가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게 빨리 나가면 클레임이 걸려요. 왜냐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제 발음이 또 마스크 썼는데 발음이 또 짧다 막 그런 클레임 걸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투자로는 천천히 가는 게 클레임이 안 걸려. 자 할게요. 괜찮지 이 속도? 자 할게요. 25 빨리 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못 알아듣으니까 혀가 짧다 막 그런 소리 나고 그래. 자 좀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임대형 부동산이 있죠. 그냥 임대료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운영만 있는 게 아니라 처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억이라는 내 돈이 있어요. 내 돈이 지분입니다. 지분 투자가 지분이 지거예요. 따라서 지거.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잖아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하고 저당 투자는 제가 야매로 저당은 그냥이야 저분 거야. 저분이 그냥이야 은행이셔. 은행에서 투자한 금액이에요. 저당 대부액이 되겠죠.
그럼 취득만 해요? 운영도 해요? 운영도 하죠, 그죠? 취득, 운영, 처분이 있겠죠, 그죠?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을 해요. 그럼 운영은 임대사업이니까 여러 번 하고 처분은 딱 한 번만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소득이득이라고 우리가 배우셨고요. 인컴 게인스. 처분에 대한 걸 자본이득이라고 배우셨어요. 자본이득. 근데 우리는 자본이득세라 그래요? 양도소득세라 그래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계산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임대 단위수를 봅니다. 제 프린트를 보면 임대 단위수가 있고요. 자, 임대 단위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있습니다. 그럼 25칸에다가 곱하기 100원을 하니까 2,500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냥 가볍게, 왜냐면 금액을 좀 높이면 또 헷갈리니까 다 채웠어요. 채울 걸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하죠. 그래서 이제 제 프린트 보시면은 영업수지 계산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시험 문제는 영업수지도 맞고 영업 현금 흐름도 맞습니다. 현금 흐름 계산. 자, 그래서 이제 자, 3, 4월 달은 이제 약간 좀 야매로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암기 기법이 따보세요. 가공기. 따보세요. 가공기. 가공기는 쓰레기를 압축시키는 기계예요. 이걸 따보세요. 유영순. 유영순이 만들었어요. 유영순이 대표 회사입니다. 내가 탈세를 해서, 탈세는 불법이죠. 누가 신고를 해서 세금을 부세했어요. 다 털려갖고 그냥이야 영세죠. 영세지죠. 자, 따보세요. 가공기. 누가 만들었어? 유영순. 부세하면 영세가 나오죠.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많은 걸 연구해봤는데, 타강사들도 강의를 하는데, 이게 가장 제일 몇 개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가로치기가 나옵니까? 그럼 이건 뭐가 들어가야 돼? 유가 나와야 돼? 가가 나와야 돼? 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아시죠? 다시 할게요. 제 야매는 꼭 마약과 같습니다. 가공기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유영순. 부세, 영세가 나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채워 넣어야 되죠. 가가 뭐죠? 가능 총소득이죠. 지금 보고 계셔요? 전체적인 가능 총소득이라고 돼 있죠? 잠재 총소득이 아직 우리 다 채지 않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조라고도 합니다. 공실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공실을 안 빼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빼주고, 거기 근데 불량부채라는 단어가 있나요? 불량부채 찾았어요? 대선충당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불량부채를 이따가 문제가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라고 나올 거예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받지 못한다는 걸 미리 빼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적인 거예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상을 해서 빼주고요. 기타 소득이라는 거는 임대료만 있어요? 주차비도 받아요. 주차비 받죠. 그럼 기타 수익을 이제 우리가 영업외 수익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영업외 수익. 그럼 임대료예요? 임대료 외 수익이에요. 외 수익. 예, 그럼 이제 실제로 받은 거는 유효입니다. 유효 총소득이 들어와요. 총소득, 조소득. 그냥에 대해 경비를 내야 돼요. 경비. 그래서 지금 제가 영업경비에 쭉 밑으로 뺐죠. 밑에 보고 계십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만 있어요? 불포함이 있어요. 여기 이제 시험자 나와서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영업경비고. 그러면 순소득이 나오겠죠? 순영업소득입니다. 영업이 또 생략될 수도 있고요. 부채서비스액이라는 단어가 있죠. 부채서비스액은, 자, 요건 따라보세요. 원리금.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죠? 원금과 이자. 그 다음에 얘는 따라보세요. 저당 지불액. 다 동일하라고 했었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세후가 되어 세전이 돼요. 세전. 현금 수지도 맞고 현금 흐름도 맞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죠. 영업소득세를 뺍니다. 빼면은 세전이 됩니까? 세후가 됩니까? 세후 현금 수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럼 이제 들어갑니다. 자, 가공기를 누가 만들었어요? 유영순. 부세하니까 영세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이게 가로쳐서 나왔어요. 얘가 A, 그 다음에 얘가 B, 얘가 C로 나왔거든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입니까? 오지선다의 객관식입니까? 그럼 이건 어느 자를 찾으면 되죠? 가라는 걸 찾으면 되죠. 저도 초라해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무슨 자 찾으시면 돼요? 유잖아요, 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순이잖아요. 잘 찾으세요? 그래서 따라서 가공기. 누가 만들었어? 부세 영세하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 프린트 보시면은 공제 순서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먼저 내는 게 세금이에요? 먼저 내는 게 경비예요? 그 순서를 아셔야 돼요. 경비라는 단어가 있나요? 경비 내고, 그 다음에 그냥요, 빚을 갚아야 돼요. 자,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이 부채죠? 그래서 빚을 갚고, 그 다음에 그냥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죠. 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음에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자. 이게 옛날 야매인데, 다음에 비비세. 그럼 내가 이렇게 막 비비면 내 살이 빠지죠? 10년 전에 야매인데, 큰일 났다, 나는. 자, 그럼 다음에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자. 이게 매도 때랑 이게 순서가 똑같거든요. 지금 매도랑 같이 내는 게 취소예요. 보고 계십니까? 보고요. 그 다음에 총소득은 아직 경비를 뺐어요? 경비를 안 뺐어요? 안 뺐고, 순소득은 뺐죠? 근데 얘는 빚을 아직 안 뺐죠? 세전 빚 뺐고, 얘는 세금 뺐고, 세금 뺀 거죠. 그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출제 포인트 넣어놨는데, 보세요. 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죠? 10원 빼면은 80원이죠? 10원 빼면은 70원이죠? 그 밑에 소득이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위에 큰 편입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임대사 팔 때 그냥요, 경비가 반드시 나가요. 나가죠. 그러면 얘는 위에 게 반드시 큽니다. 그런가요? 근데 그냥요, 빚을 안 빌릴 수도 있어요. 그럼 반드시 클까요? 얘와 얘가 같을 수도 있을까요? 같을 수 있고요. 자, 적자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얘와 얘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봐봐요. 여러분들, 100원에서 10원 빼면 90원이죠. 100원에서 90원 빼면 얼마예요? 10원. 90원과 10원을 더하면 100원이 되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 안 좋아서 이렇게 나올 수. 그래서 밑에 게 크다, 위에 게 크다. 그럼 유효가 반드시 얘는 크는데 얘네들은 그냥이야 같을 수도 있어. 같을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가 그냥입니까? 여기는 순입니까? 순이고 여기는 세후예요? 아직 세 전이에요? 여기는 세후라고 돼 있죠?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면 쫙 빼가지고 제가 영업경비 이렇게 해놨죠? 밑에 보시면 영업경비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와 불포함 항목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책에 나와 있는 것도 다 집어넣기 때문에 같이 가볼게요.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포함되는 항목보다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 쪽으로 나와요. 그죠? 그럼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유지관리비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고 재산세라는 단어가 있나요? 재산세가 포함이 돼요. 보유가세니까 포함이 되고 수익자 부담금 들어갑니다. 화재보험료는 여러분들에게 소멸성이기 때문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수수료는 중개수수료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광고비,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들어가죠? 근데 거기 불포함 항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이따가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로 보세요. 영업경비를 빼기 전에 공실은 그냥입니까? 미리 빼줬습니까? 여기 포함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지금 뭐 하는지는 아세요? 무슨 경비하고 있죠? 영업경비하고 있어요. 그죠? 다른 생각하지 마. 2시에 끝나고 내가 어디 가서 밥 먹지. 그거 생각하지 말고 강의를 좀 들으세요. 무슨 경비? 영업경비 불포함 뭐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 쳐다보는 건 여러분들이 반응을 지금 보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내리지 말고. 무슨 경비하고 있어? 그럼 얘는 여기서 또 빼주면 돼? 안 되죠. 이해를 하시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공실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부채 서비스액도 나중에 빼줄 거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소득세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좀 갖고 가실 게, 따라서 불량부채, 대선 충당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해소 불가능한 임대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실 및 대선 충당금이라고 제가 해놨죠. 공실 안 들어가고. 여기 부채 서비스액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그렇죠?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나요? 거기다 앞에다 건물이라고 잠깐 적어 놓으세요. 건물의 감가상각입니다. 건물의 감가상각. 자, 여러분들, 건물에, 자, 지금 영업경비라는 건 실제로 그냥입니까? 현금이 나가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지 몰라서. 따라서 현금 흐름. 돈.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걸 얘기해. 100만원, 200만원. 맞아요? 근데 건물이 감가됐다는 거는 돈이 나간 거예요? 대화를 하자. 나간 거야? 알겠습니다. 나간다.
그러면 이건 따라보세요. 회계상 장부상 적는 거지 경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럼 건물의 감가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보일러가 터졌다 같은 거는 우리가 보일러 같은 건 비품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경비 처리하는데 건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생략이 뭐가 생략이 됐어요? 건물. 맞나요? 소득세도 아까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소득세는 영업소득세를 얘기하죠. 자, 개인은 소득세 내는데 법인은 법인세 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포함이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 기본소 있지만 여기에 취득세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운영시니까. 그렇죠? 분위기 안 좋아?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 운영할 때 하는 거야, 운영할 때. 취득할 때 내는 거고. 양도소득세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아직은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밑에 자본적 지출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뭐냐면, 감정평가 시험에 나오는데, 자본적 지출은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이야 10층짜리 짓고 한 층을 더 질 수 있죠. 그럼 더 지면 그냥입니까? 요 임대료를 더 받습니까? 그럼 나중에 매각 차익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경비가 아니란 얘기죠. 자본적 지출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근데 지금 시험 문제는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그래서, 따라서 공부 감소. 앞대가리 따면 공부 감소라고 돼 있죠? 여러분이 올해 시험이 언제인지는 아세요? 언제예요? 날짜는 잘 알아요. 30일, 30일. 그럼 우리가 맨날 우리가 공부하면은 공부량이 감소해야 돼요? 공부량이 머릿속에서 증가해야 돼요? 증가해야 되죠. 근데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교수님, 왜요? 집에 가면 이렇게 떨어뜨리고 간대. 그래서 얼굴 들고 가라 그랬어, 내가. 그러면 공부가 감소해야 돼? 증가해야 돼? 그럼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뭐가 감소하면?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포함 안 된다. 포함 안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자, 뿌리투로 가볼게요. 저번 주 거 가시게 되면, 저번 주 거 이제 풀어오셨을 것 같아서, 저번 주에 7번만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데, 7번으로 갑니다. 자, 7번에 영업수지의 추계 과정에 대한 기술하였다.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은 왜 틀렸냐면, 따라서 가공기. 따라요, 가공기. 그럼 유가 먼저 나와야 돼요? 가능이 먼저 나와야 돼요? 가능 총속이 먼저 나와야 되죠. 지금 7번 보고 계세요? 그럼 유효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가능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차감했죠. 기타 소득을 더한 거는 가능입니까? 유효입니까? 유효.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럼 뭐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이게 봐. 유효하고 가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요 공실 및 불량부채를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는 여기에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불포함 항목이다. 불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포함이다, 불포함이다? 불포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봐봐. 일로 봐요. 얘네들은 반드시 위에 게 커요?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 경우는 순소득이 세전보다 클 것이다, 같을 것이다. 같을 것이고, 4번에 보시면 적자가 예상되죠. 그죠? 그럼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가요? 그러면 세전이 세후보다 클 것이다, 세전과 세후가 같을 것이다. 같을 것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정답인가요? 자, 5번에 순소득에서, 자, 아까 재산세 기억나시죠? 재산세는 그냥요, 영업경비에 포함이 돼요. 포함이 되니까 그냥요, 재산세는 얘 산정할 때 차감을 해야 돼요. 차감을 해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영업소득세는 포함돼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차감되지 않는다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넘기셔서, 한 페이지 넘기면 출제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출제 포인트. 자, 따라보세요. 가공기, 유용순, 부세형세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걸 암기해야 되지 앞에를 우리가 끼고 나갈 수 있고요. 제가 아까 경비는 반드시 나가죠. 그러면 그냥이야 경비는 반드시 나가. 그럼 유효가 순소득부에 비해서 큰 편이라는 거는 반드시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근데 순소득이 세전보다 큰 편이지만 대출금이 있어요? 대출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부채 서비스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순소득이 항상 커요? 순소득과 세전이 동일할 수도 있어요. 동일할 수도 있고요.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전이 세후보다 큰 편이죠. 근데 그냥요, 소득이 적자예요. 그러면 비과세 될 수 있죠. 그럼 영업소득세가 있어요, 없어? 그럼 세전과 세후가 동일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들어보세요. 아까 봐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죠? 그런가요? 그죠? 그럼 100원에서 90원 빼면 10원이 되죠? 근데 이걸 더해도 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연습하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로 5번 보시고. 그러니까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와 불포함 항목 있죠? 영업경비에 불포함하면 뭐가 감소하면 안 돼요? 공이 뭐죠? 공시 및 불량부채. 부가요. 부채 서비스. 감이요. 그러니까 소가요. 소득세 범위세라는 거. 자본주택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안 해드렸던 거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시면 288페이지로 가면 영업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288로 갑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영업소득세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거기 보시면 이제 더하고 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연말정산 같은 거 하면 그냥입니까? 세금을 적게 내려면 공제를 많이 받아야 됩니까? 많이 받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빼주는 거는 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더한 거는 과세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소득세 계산입니다. 영업소득세. 자, 지금 스타트를 보시면은 순영업소득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서부터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더하기 대체충당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근데 좀 공부를 하시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따라서 대선충당금, 불량부채라는 거 아시죠? 이건 해소하지 못하는 임대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얘는 대선충당금이에요? 대체충당금이에요? 자, 그럼 보시면 니은에 대체충당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임대아파트를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에어컨과 주방기구는 그냥입니까? 일정 기간 교체를 해줍니까? 그럼 적립할 수 있죠. 그래서 영업경비에 원래는 포함이 되었어요. 그런데 파란 색깔. 자, 그러면 얘는 나중에 교체를 해주게 되면은 또 월세를 더 받거나 가치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의 수익이나 가치 상승이 기여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된다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빼줘야 돼요. 이건 세금이 부과돼요. 부과된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얘는 빼준다, 더한다. 더해주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디귿에 보시면 원금 상환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원금 상환분은 나중에 그냥입니까? 이걸 갚습니까? 그럼 내가 돈을 가져오죠. 그럼 따라서 지분 형성. 그럼 지분 형성이 되니까 수익에 기여한 바가 있죠? 보고 계셔요? 그럼 얘도 그냥요, 과세를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는 거죠. 세금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번에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있어요? 따라서 이자 지급분, 건물의 감가상각. 자, 이자는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은행이 가져가는 거예요? 수익에 기여하는 바가 없죠? 그럼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아까 건물의 감가는 실제로 현금이 나간 게 아니죠. 영업경비는 아니에요. 근데 감가가 됐다는 거는 수익에 기여합니까? 기여하진 않습니까? 기여하지 않고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럼 제가 해볼게요. 세 공제가 가능한 게 있고, 세 공제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좀 전에 감가상각분은 그냥입니까? 세금에서 공제를 해줍니까? 해주죠. 그런가요? 건물의 감가, 상각비. 건물의 감가. 이자도, 이자 지급분도 빼주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아까 대체충당금은 원래 영업경비에 더했지만 나중에 건물 가치를 상승하니까 공제하면 안 되죠. 그럼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원금이 상환된다는 건 없어져요. 나한테 들어와요. 그 지분이 형성되죠. 내 지분 가치 올라가니까 세금에서 공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금 상환분은 그냥에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럼 빼줘야 돼요? 더해줘야 돼요? 과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학교론에서는 두 개 다 외우셔야 돼요?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하나만 되죠. 그러면 감가와 이자는 그냥이야 공제를 해줘. 그러면 세금을 좀 덜 낼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러잖아요. 공제가 된다는 건 그냥이야 굉장히 건방지죠. 따라서 감히 겁도 없이 세공제가 가능하다니. 그러면 감히는 플러스예요?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 위에 박스 갑니다. 자, 아까 감히는 빼준다고 얘기했나요? 그럼 감히는 그냥이야 공제. 그러면 이자 지급분과 자 뭐는 빼주는 걸까요? 감가 상각비는 빼주는 거죠. 보고 계셔요? 그러면 감히는 그냥이야 공제가 돼. 얘만 빼고 다 더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자, 우리가 세법에서 과세소득이라는 단어가 있죠. 과세소득이 얼마 나왔다. 그럼 만약에 세율이 30%야.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거기 보시면은 세율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0.3을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계산을 해요. 영업소득세. 그래서 따라보세요. 순대 2감, 순대 감이. 순대를 빼줘요? 감이를 빼줘요? 감이를 빼주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서 순대를 사가세요. 그래서 자녀분께서 한 분이 계속 순대를 먹고 있어요. 그럼 네가 순대를 다 처먹다니 감이. 아, 힘들어 죽겠어. 그럼 빼주는 건 감이밖에 없어요. 빼주는 건 따라서 감이만 공제해야지 나머지는 다 더해준다는 거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감정평가 시험은 나왔었는데, 자, 밑 옆에 보시면은 세전현금수지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거는 감정평가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강의를 안 해요. 강사들이. 근데 저는 이제 감평 같이 강의하니까 들어보세요. 자, 아까 순소득에서 그냥입니까? 원금과 이자를 빼줬죠? 자, 보세요. 그러면 원리가 이래요. 여기 오면서 원금과 이자를 빼줬어요. 대체는 더해야 되고요. 대체 충당금은 더해야 되고. 자, 그러면요. 이자를 빼줬는데 또 빼주면 이중적으로 빼주죠. 그럼 빼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원금은 그냥입니까? 과세가 됩니까? 빼줬다는 건 그냥이야 치사하게 다시 더하죠. 원금 상환분은 더하는 거죠. 상환분은 더하고, 그 다음 밑에는 감가는 빼주죠. 감가상각은 우리가 빼주고, 여기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보시냐면, 자,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자와 여기가 원금이 틀리죠. 그럼 자, 이걸 이렇게 보세요. 따라서 세대 원감. 그럼 빼는 거는 뭐만 빼주면 돼요? 감가만 빼주면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세대 원감. 이렇게 똑같이 이 순서로 우리가 감정평가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에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따라서 세대 원감. 어떤 것만 빼주면 돼요? 감가만 빼주면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제가 아까 순대이감에서 빼주는 건 그냥이야 감이만 빼. 감이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더해준다.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됐습니다. 잘 따라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는 290페이지를 펴시고요. 펴시고, 보니까 매각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좀 힘드시지만 다시 페이지를 다시 오보세요. 오시게 되면 앞쪽 와보세요. 지분복귀액의 계산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나요? 그래서 옛날엔 우리가 옛날에 대한 그 시험 문제에 대한 기준은 하나만 물어봤어요. 하나만. 근데 둘 다 물어봐요. 그죠? 그럼 둘 다 가로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또 불안하신 거죠. 그죠? 그럼 그냥 해야 매도도 알아야 돼. 근데 그 순서가 따라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똑같거든요. 그죠? 요거. 그래서 지금 뭐 지분복귀액의 계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분은 내 돈이에요? 남의 돈이에요? 내 돈. 지분이 복귀예요. 그대로 넣을게요. 그래서 지분복귀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분복귀액의 계산. 근데 요즘은 이제 매각현금 흐름이라고 나와요. 매각현금 흐름. 자, 그러면 잡읍시다. 지분은 남의 돈이에요? 지분은 내 돈이에요? 그럼 내 돈이 20억으로 취득돼 들어가서 나중에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럼 25억을 팔 때 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처분시 계산. 처분시 현금 수지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매각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하면서 자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프린트에 매도 가격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찾으셨습니까? 매도. 이게 양도 가격이에요. 25억으로 팔았던. 그래서 그게 총 매각 대금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총 매각 대금. 자, 그럼 얘기해 보세요. 뭐부터 내야 돼요? 경비 내죠. 보고 계십니까? 무슨 경비를 빼야 되죠? 매도 경비예요. 매도 경비.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면 자, 경비를 빼면 아까 어느 숫자가 나온다 그랬죠? 순이라는 게 글자가 나온다 그랬죠? 무슨 매도액이 나왔죠? 순매도액. 보고 있나요? 근데 여기랑 여기랑 틀려요. 여기는 무슨 서비스액이었어요? 부채 서비스겠죠. 그래서 만약에 10억에서 5억의 원금을 상환했으면 아직 5억은 상환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불러보세요. 뭐라고 해요? 미상환 저당장금이라고 하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트렌드가 요즘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물어봐요. 그래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미상환 저당장금 찾으셨어요? 찾으셨고.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부채를 뺐죠? 그럼 뭐라는 글씨가 나오죠? 세전이라는 글씨가 나오죠. 그런가요? 근데 세전 현금 흐름입니까? 세전 지분 복귀입니까? 글씨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세전 지분 복귀. 그러면 세전 다음에 세금을 빼줘야 되죠. 무슨 세라고 되어 있어요? 불러보세요. 그걸 뭐라고 내가 해놨죠? 그러니까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랑 동일을 해요. 근데 시험 문제는 자본이득세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세금 빼면 세후죠. 그럼 세후 현금 수지예요? 세후 지분 복귀액이에요? 세후 지분 복귀액이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러면 이 트렌드가 이래요. 작년에 이제 공부하신 분도 보시는데 이제 하나만 물어봅니까? 둘 다 물어봅니까? 따라서 영업, 매도. 여기 영업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죠. 지금 보고 있어요? 여기는 영업이 들어가 있나요? 매도가 들어가 있나요? 매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따라서 부채 서비스액. 자, 여기는 따라서 미상환 저당 잔금. 자, 여기는 따라서 영업소득세. 이거는 자본이득세죠.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요즘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아까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죠? 기억하십니까? 그럼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얘가 90원이 되고 10원 빼면 80원이 되고 10원 빼면 70원이다.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커요? 그럼 매도 경비는 반드시 있겠죠. 근데 얘네들은 그냥이야 같을 수도 있어. 잔액이 안 남거나 양도 차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십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갈게요. 자, 뭐부터 내야 되죠? 그럼 경비가 나와야 되죠? 여기 무슨 경비고요? 여기 무슨 경비고요? 바꿔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빚을 빼죠? 여긴 뭐라고 하고요? 여기는요? 표현이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하죠? 얘는 세전 현금 수지죠? 얘는 뭐라 그래요? 세전 지분 복귀. 얘는 무슨 세고요? 얘는 무슨 세고요? 자본이득세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꾸 이제 비교하는 게 요즘 트렌드는 한쪽만 물어본다, 둘 다 물어본다. 둘 다 가로쳐서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되셨나요? 되셨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이제 그렇게까지만 하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298페이지로 갈게요. 298 가시고, 298로 가시면은, 298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죠, 그죠? 요것도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얘 다음에 이제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할인은, 여기서 할인은 따라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돌려서 현금 수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유입과 유출을 갖고 따지죠. 그래서, 제 요약도 있지만은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순서대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출이 커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지만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자, 지금 이걸 지우면서 이 두 가지가 그냥이야 영업하고 매각이 다르죠. 꼭 가세요. 그럼 다시 할게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트렌드가 이제 다 같이 나오니까. 자, 할인은 무슨 가치를 무슨 가치로 갖고 온다 그랬어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럼 현금 수지에서 유출이 커야 돼요? 유입이 커야 돼요? 유입이 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순현가,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아웃라인을 잡을게요. 이제 이게 하나씩 들어가면 더 헷갈려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분석법. 그래서 수지를 이제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인이라는 뜻은 뭐냐? 내가 1억을 내서 투자해서 1년 후에 만약에 1억 2천만 원을 벌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웠어요. 자, 1억은 현재 가치죠. 내가라 그래요? 현가라 그래요? 현가라고 하고, 얘는 현가예요? 내가예요? 그럼 화폐의 시장 가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내가 낸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1년 후의 수익은 확실합니까? 아직은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런가요? 자, 그럼 할인을, 자, 무슨 가치를 무슨 가치로 바꿔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그냥 돼요. 할인을 해야 돼요. 그럼 얘보다 더 적으면 투자를 안 하겠죠. 그죠? 그럼 따라서 현가. 그럼 내가가 나와야 돼요? 다 현가가 나와야 돼요. 현가를 다 돌려버리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나간 게 유출이고요. 들어온 게 유입이에요.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두 가지 지표로 갖고 따져요. 유입과 유출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의 합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자, 지금 소득이 운영소득만 있나요? 여러분들 처분도 있나요? 둘 다 고려하죠? 그 다음 이제 한 해가 아니라 매기간을 따지고요. 얘는 세후소득으로 따집니다. 세후로 따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로 갖고 따져서 현금 유출이에요. 그 현금 유출의 우리 현값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줄여서. 그러면 여러분들 유출이 많아야 돼요? 유입이 많아야 돼요? 그럼 얘가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아웃라인을 잡으세요. 순현가법이라는 것은 이게 빼는 거예요. 뺀다. 그래서 얘는 net present value가 순현가인데 유입에서 유출을 빼요. 그죠? 그럼 우리가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우리가 보통 처분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영만 봅니다.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요. 유출의 현가를. 자, 그럼 우리가 할인을 배우셨으니까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1년 후에 3억 3천만 원이 될 수 있죠. 그럼 지금이에요? 1년 후에요. 그럼 아까 땡기는 일시불의 현가 계속 기억나시죠? 그럼 3억 3천만 원을 할인해요.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 1년이면 몇 승? 1승. 요게 따라서 할인율이에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얘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해요. 요구 수익률. 그러면 이 요구 수익률을 이 순현가를 구하기 전에 사전에 그냥 해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지만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만 순현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다. 그럼 0.1이니까 1.1이면 3억이 되겠죠. 그럼 3억에서 1억 빼면 2억이 되잖아요. 그럼 2억은 그냥요. 따라서 금액. 자, 이거는 퍼센트예요, 금액이에요. 지수도 아니죠, 그죠? 그 금액이 마이너스만 안 나오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플러스가 되면 무조건 투자예요. 그러면 들어보세요. 그럼 순현가는 1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플러스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투자하고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면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들어보세요. 독립적일 때는 단일 투자예요. 하나만 투자했을 때, 와, 상호 배타적일 때는 여러 개를 투자하거든요. 여러 개의 비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개에서 A, B, C, D가 나오면 순현가가 그냥이에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투자하시죠. 그런가요? 이게 독립적이에요. 하나씩 보는 게 단일 투자를 봤을 때.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1억 나오면 기각하겠죠. 플러스 1억 나오면 그냥요. 이걸 선택해요. 선택하고 플러스 2억 나와도 선택하죠.
마이너스 2억 나오면 기각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독립적, 단일 투자죠. 근데 상호 배타적은 그걸 비교해요. 그럼 그 중에 작은 금액을 선택하겠어요? 큰 금액을 선택하겠어요? 큰 금액은 상호 배타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건 그냥요, 유입에서 유출을 뺐어요. 그 금액이죠? 뭐보다 커야 되죠? 0.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입니다. 그럼 수익성 지수법은 PI라고 하고, 자, 이건 이제, 아까는 나눴어요. 유입과 유출을 차감했어요. 차감해서 금액이 나온 게 0보다 컸죠. 근데 이건 지수는 나누거든요. 그래서 항상 합계로는 알고 싶은 게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올라갑니다. 유입이 올라가서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로 나눠버려요.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분수 있는 방법이 자, 이건 따라서 B에 대한 A 분모에 대한 분자죠? 그럼 이건 뭐에 대한 뭐라고 하셔야 돼요? 유출의 현가에 대한 유입의 현가라고 하셔야 됩니다. 바뀌면 안 돼요? 다시요. 뭐에 대한 뭐? A에 대한 B에 대한 A죠? 그럼 뭐에 대한 뭐? 유출에 대한 유입이 되는 거죠.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가시고 그럼 아까 얘가 할인했더니 3억이고 얘가 1억이면 3배 벌었다는 얘기예요. 몇 배 벌었다? 3배 벌었어. 3배. 답에 3배. 그럼 3배는 투자하시겠죠? 그런가요? 근데 0.5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냐면 내가 1억 투자해서 5천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1보다 커야 돼요.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얘는 0으로 기준합니까? 1로 기준합니까? 배수니까. 상대적인 지수를 갖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커야 된다? 1보다. 커나 다를 때 투자하고 작으면 기각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시겠습니까? 자, 이것도 독립적일 때는 1보다 크면 선택하죠. 상호 배타적일 때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교수님, 왜요? 근데 얘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봐봐. 만약에 순영가가 동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할게요. 그럼 순영가가, 들어보세요. A와 B가, 자, 2억을 이제 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자, 우리가 3억에서 1억 빼도 2억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4억에서 2억 빼도 2억이죠. 오케이? 그럼 1억 투자해서 2억 번 게 나요? 2억 투자해서 2억 번 게 나요? 계산이 안 되세요? 초기 금액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게 그 수익성 지수 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초기 금액이 많은 게 좋다? 적은 게 좋다? 그럼 수익성 지수가 커지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내가 딱 투자하는데 1억 벌었다. 그럼 1000만에서 1억 번 게 낫나요? 5천에서 1억 번 게 낫나요? 1000만에서 1억 번 게 낫죠. 좀 생각 좀 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0이에요? 1이에요? 배수죠. 그죠? 상대적 규모에 따라 스트리트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 들어보셨죠? 그죠?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요구 수익률을 가져와야 되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부 수익률법은 요건 따라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이거는 IRR이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요구를 가져와야 돼요. 그럼 요구 수익률보다 작아야 됩니까? 얘가 커야 됩니까? 커나 같은 투자하고 작으면 기약하죠? 그런가요? 근데 얘는 좀 어려워요. 자, 물론 뭐 더 다 힘들겠지만, 자, 이건 따라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래서 같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요.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들어갑니다. 만약에 1억에서, 자, 1억에서 1억 2천만 원을 벌었어요. 2천만 원. 자, 그럼 같게 하려면 그냥입니까? 할인을 해야 됩니까? 그럼 할인율이 필요하죠. 그럼 할인율을 구하는 거예요. 요 N이 1년이면 요 R이 할인율입니다. 자, 요걸 따라해보세요.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고요. 빨리 맞히는 방법은, 자, 옛날에도 해봤지만은 20%인데, 얘랑 바꿔서 하지 마시고, 자, 지금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와요. 계속. 몇 년을 나온다? 그러면 이 1억을 밑으로 까세요. 얼마를 밑으로 깔아라? 1억이고요. 요 차이가 2천만 원이죠. 그게 20% 수익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얘는 유입과 유출을 그냥 해요.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그러면 얘는 내부 수익률을 구하기 전에는 사전에 요구를 구할 필요는 없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재투자가 요구 수익률로 다시 재투자할 수 있고 내부 수익률로 투자하지만 이 순영가가 더 우수해요. 무슨 법이 더 우수하다? 왜냐하면 요구는 그냥입니까? 최소한 보장이 됩니까? 보상이 되고 기회비용 이상 나올 수 있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투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 내부 수익률은요 매년마다 같아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다른 게 복수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체가 20%라도 다시 안 나올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거죠. 그럼 제가 옛날에 강의 때 내부가 더 우수합니까? 순효과가 더 우수합니까? 순효과가 더 우수하다 그랬죠.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제 프린터 한번 가볼게요. 프린터 가시면은 자, 프린터에 보시면은 자, 할인 현금 수집 분석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러면 사용지표는 현금 유입의 성과와 현금 유출의 성과를 사용하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근데 항상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세후. 그래서 매기간 세후 현금 수집 성과가 세후 지분 목격을 더해요. 그 다음에 이 유출은 따라서 지분 투자액. 지분 투자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왜냐하면 내가 1억 냈다는 게 내가 지분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건 지분 투자액으로 뺀다는 거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자, 그러면 갈게요. 밑에 순영가는 그냥입니까? 유입에서 유출을 뺍니까? 대답해 주세요. 그게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그게 운영만 있어요? 처분도 있어요. 그럼 세후 현금 수지는 현가가 운영이고 세후 지분 복귀가 처분이죠. 빼는 것은 무슨 투자로 빼죠? 지분 투자로 빼는 거죠. 그런가요? 자, 내부 수익률은 따르세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럼 순영가를 뭐로 만드는 할인율이에요? 0.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죠. 그런가요? 그럼 내부가 뭐보다 커야 되죠? 요구 수익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습니까? 자, 수익성 지수 제가 뭐뭐에 대한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자, 뭐뭐에 대한이 그냥입니까? 밑으로 내려갔습니까? 그럼 대답해 보세요. 뭐에 대한 뭐예요?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라고 하셔야 되죠. 얘는 뭐보다 커야 되죠?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 밑에 순영가와 내부 수익률법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자, 자신 있습니다. 이것만 보세요. 얘네 둘 다 화폐 시장 가치를 안 고려했어요? 고려했어요. 고려했고, 순영가법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죠. 그렇죠. 그럼 객관적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사전에 요구를 결정해야 되죠. 그런가요? 내부 수익률은 객관적이죠. 그럼 사전에 얘는 요구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요구를 결정할 필요가 없어요? 없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자, 순영가법은 어떤 수익률로 할인하죠? 요구 수익률이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이 들어갔죠? 무슨 수익률로 할인해요? 내부 수익률이에요. 대답은 잘해요. 그죠? 다시 갈게요. 순영가는 뭐로 할인하고?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죠. 이해하셨습니까? 갑자기 떠오른 야매인데, 내가 치킨집을 갔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순살만 달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순살이요? 네네. 아, 진짜. 아, 힘들어. 사셨어요. 이거 바꿔내요. 요구 수익률과 내부 수익률. 아, 얼마나 힘들어. 나 강사 한번 해봐.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순살이요? 먹혀요? 먹힌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근데 야매만 하면 안 돼요. 순영가법은 뭐로 할인하고요? 요거 순살용만 하면 안 돼. 내내는 뭐야? 내부수익법은 내부수익이죠. 지금은 잘 되죠? 그 맨날 틀려요. 순영가법은 뭐로 할인해요? 내부수익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꼭 하시고. 자, 그럼 제가 순영가법이 우수하다고 맨날 말씀드렸죠. 부를 극대화시켜요. 항상 그 가치 가산에서 합의 원칙이 되고 투자 판단에 사용되는 거죠. 근데 내부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이 부의 극대화가 안 됩니까? 합의 원칙이 안 되죠.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가치 가산. 가치 가산은 제가 예전에 할 때 순영가법에 안 된다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요, 복수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예요?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럼 한 해에 여러 개가 나오니까 투자 판단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순효과법으로 다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럼 봐봐. 한 해에 20%가 상반기와 하반기가 똑같아 다를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죠. 복수가 나오면 안 좋은 거예요. 다시 갈게. 복수가 나오면 안 좋은 거다. 복수 아세요? 누가 날 찔렀어. 그럼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되죠. 아따 미치겠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는 그냥 간단히 나와요. 그냥 순영가법이 더 우수합니다. 무슨 법이 더 우수하다? 순영가법이 우수하다. 그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따라서 가치 가산. 아까 2억을 더해서 2억을 더하면 4억이죠. 근데 다른 것들은 지수랑 퍼센트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가치 합산은 다 순영가법밖에 안 된다. 이해 가셨습니까? 독립적인 투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때는 다 똑같아요. 독립적은 이제 아까 만약에 자 플러스 2억이면은 순영가가 0보다 크죠? 그럼 내부가 0보다 크거든요. 그럼 순영가와 내부가 그냥입니까? 결과치가 같습니까? 같은데 배타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하나예요? 여러 개? 그럼 최적 투자는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배타적일 때는 똑같아요? 다르게 나타나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자, 제가 어떤 게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순영가가 더 합리적이에요. 제가 요약한 걸로 그냥 가져가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1번. 그럼 독립적일 때는 순영가와 내부가 반드시 동일한 결과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독립적이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그냥 하나의 대안입니까? 하나의 대안이에요. 얘기하세요. 하나에 하나. 자, 그럼 플러스가 된다고 2억이 된다는 건 당연히 순영가가 그냥이에요. 0보다 커요. 그럼 반드시 수익성 지수도 뭐보다 클까요? 1보다 크죠. 반드시 커요. 아시겠죠? 그럼 내부가 요거보다 크니까 결론이 같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독립적일 때는 그냥이야. 다 결론이 같아. 투자하면 다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상호 배타적일 때는 동일해 다를 수도 있어. 동일한 결과치 또는 상반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제가 항상 어떤 법이 더 우수하다고 시험에 나온다 그랬어요. 순효과예요. 순효과. 그래서 순효과가 내부보다 상반된 결과를 나타낼 때 순효과가 우월한 투자 대상이 되며 투자 판단의 중고로 선호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1번 문제만 풀 수 있는 능력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 관한 설명을 가장 오는 거는 3번만 정답이 됩니다. 자, 1번 가볼게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예상되는 현금 유입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서로 비교해 투자한 건 맞죠? 근데 자 현금 흐름을 분석했잖아요. 그럼 이 기출문제인데 그럼 현금 흐름을 반영 안 했어요? 반영을 했어요. 했죠. 그럼 반영하지 않았다? 반영했다. 했죠. 한다는 단점이에요? 장점이에요? 장점이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틀린 지문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봐봐. 일로 와봐봐. 내가 요거 뭐에 대한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뭐예요?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유입 현가가 되겠죠. 동감하십니까? 분위기 안 좋네. 바뀌었죠?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얘기해봐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유입의 현재 가치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프린트에 밑에다가 애에 대한이라는 걸 적어놨잖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1보다 크다는 거는 맞죠? 그러면 3번이 정답이에요. 순효과법은 장래라는 게 중요하죠? 세전이에요? 세후예요? 세후 소득을 현값과 투자 비용 현값을 서로 비교한 게 맞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칠판 보세요. 자, 따라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그러면 내가가 들어가야 돼요? 현가가 들어가야 돼요? 현가가 들어가죠. 다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자, 그럼 내가를 뭐로 고치시면 됩니까? 현가로 고치시면 되죠. 이것만 완벽하게 하시면 돼요. 동감하십니까? 5번은 왜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순효가를 0으로 만들죠. 그런가요? 순효가를 1로 만들어요? 0으로 만들어요? 0으로 만드는 거죠. 동감하세요? 이게 다 기출이거든요. 다시 갑니다. 자, 다시 갑니다. 1번 갑니다. 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따라서 할인현금 수지, 현금 흐름 반영 안 했어요? 반영했어요? 반영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죠? 자, 2번 갑니다. 하면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여기다가 뭐뭐에 대한을 밑으로 깔았죠.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뭐에 대한 뭐예요? 현금 유출에 대한 유입의 현가로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맞나요? 3번이 정답이에요. 3번 이제 요게 그냥 소득입니까? 장래입니까? 세전이었어요? 제가 세후소득이었어요? 그러면 그 현가합과 투자비용 현가를 서로 비교했다는 건 맞는 지문이죠? 기술이기 때문에 이 지문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4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내가를 뭐로? 현가로 고치셔야죠. 자, 그러면은 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내가가 나오면 된다, 다 현가가 나와야 된다. 현가가 나와야 되지 내가가 나오면 안 돼요. 팁을 드립니다. 그렇죠? 따라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같게 만드는 할인이죠. 내가와 현가 같이 않잖아요. 요 내가를 현가로 고치셨어요? 고치셨나요? 그 다음에 자, 유입과 유출 같으니까 순효가를 그냥 해요. 0으로 만들어요.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1이 아니라 0이 되는 거죠. 요 정도만 하면 완벽합니다. 제 말 믿으세요? 그래서 다시 할게. 그러니까 이건 이거예요. 순효가는 뭐로 수치를 비교합니까? 0. 수익성 지수는 1로 비교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다시 할게. 순효가 나오면 숫자가 0. 수익성 지수는 1. 요게 이제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정도만 마무리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들어보세요. 현금 흐름에 대한 분석을 반영 안 했다, 반영했다. 단점, 장점. 장점. 자, 내 말 믿어. 내가 나오면 돼, 안 돼? 무슨 가가 나와야 돼? 그럼 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야, 이거는. 오케이? 왜? 할인이라는 건 그냥이야. 내가를 현가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가, 현가 다 돼야 되는 거죠. 화이팅! 내가 나오면 돼, 안 돼? 땡. 알겠죠? 자, 한 해예요? 매기간이에요? 세후소득이죠? 그런가요? 순효가는 그냥입니까? 유입에서 유출을 뺐죠? 이게 뭐보다 커야 돼요? 자,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죠. 그런가요? 근데 요거 뭐뭐에 대한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원모 타임 뭐라고?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로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봐봐. 요것도 내가가 나와야 돼. 요것도 현가가 나와야 돼.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들죠. 맞습니까? 그럼 순효가를 뭐로 만들고? 0. 수익성 지수를 1. 자, 순효가를 구하기 전에 요구 수익률을 몰라야 돼. 사전에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내부 수익률법은 어떻게 돼요? 알 필요가 없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왜 그런지는 안 물어보지만 항상 이 순효가법과 내부 수익률법 중에서 누가 더 우수하다? 순효가가 우수하죠. 항상 기회비용 예상 나오고 재투자로 했을 때 합의 갑질하산이 되니까 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왜 그러냐는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보니까 어떤 법이 낫다? 순효가가 낫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박스로 그냥 정리하시면은 이게 한 번 됩니다.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